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관성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알고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관성의 세계관, 장점과 단점에 따른 개운법, 관성이 강한 사람을 대하는 법, 관인상생과 인다관설 자가판단법, 더불어 태길과 귀격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았습니다. 관성에 대한 이야기는 사주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간단하게 귀격이 성립되는 이론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비밀은 재관인에 있습니다. 재성, 관성, 인성을 모두 천간에서 보면 그 자체로 귀격이 성립합니다. 재성, 관성, 인성은 좋게 쓰이면 그 자체로 귀격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성분이지만 그만큼 섬세하게 다뤄야 하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양날의 검 같은 것이죠. 이 세 가지 성분이 사주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균형을 이루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거든요. 사주 5행의 글자들은 모두 10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주 8자에 들어가는 글자는 8글자로 제한돼 있는 것처럼 기본 구조가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격인 사주도 드문 것이고요. 파레토의 80대 20의 법칙은 사주에도 적용이 됩니다. 태기를 한다면 좋은 날짜는 서너 달에 하루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데 앞뒤로 엄청난 지뢰밭 속에 보석처럼 숨겨져 있어요. 앞전 영상에서 인성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 뭔지를 아는 데서 가지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이템이라는 거는 이 게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이 게임의 규칙은 세상의 규칙이고 세상의 규칙이 바로 관성입니다. 보편적 원리나 진리를 의미하는 법칙이 아닌 사람이 정해놓은 규칙이에요. 따라서 사주에 관성이 잘 서 있으면 사람이 반듯하고 타의 모범이 됩니다. 다만 사주의 관성이 과다해지면 세상을 규칙이 지배하는 전쟁터로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는 적군과 아군밖에 없고 아군 중에는 상사와 부하 직원밖에 없거든요. 이런 분리된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계속 확인하는 것이 관성의 문제가 됩니다. 사회생활은 어차피 약간은 군대 같은 서열 문화잖아요. 그래서 큰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이득이 될 때가 많지만 서로 사랑하고 믿어주고 수평관계를 이루면서 이해해야 하는 가까운 관계, 즉 가족이나 친한 친구 관계에서는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관성이 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지 전쟁터에서 군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했을 뿐 생각 없이 태평한 저들이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부모가 관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면 어떨까요? 자식에 대한 이해나 배려, 사랑과 대화보다 의무와 상하관계가 우선인 군인형 부모인 겁니다. 여기에 만약 자식은 관성이 없거나 약하기까지 하다면 얼마나 서로 간의 간극이 심할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관성이 없거나 약하면 세상은 가만히 있는 자신을 해하지 않는 포용적이고 수평적인 곳으로 기본 인식됩니다. 이 아이에게는 자신을 보호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그 평화를 깨는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보호하려고 한 행동이지만 자식에게는 올가미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남자는 관성으로 인해서 각 잡힌 남자다움이 생깁니다. 여자는 남자들의 세계를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직장 생활을 할 때 불합리를 견디는 인내심 또한 관성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관성은 그 자체로 사회생활에서 이득인 면이 많습니다만 과해져서 부정성을 불러오게 되면 누가 봐도 개차반인 남편이나 상사를 끝없이 참아주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성이 강한 사람은 자신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지나치게 수직적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험난한 세상은 군인으로 태어난 나만 겪어온 것일 수 있다. 누군가에게 이 세상은 규칙이 필요 없는 평화로운 곳일 것이다. 어쩌면 우리 사무실에서 내가 맨날 잔소리를 일삼는 그 한심한 직원에게는 관성이 강한 사람을 만나면 군인을 대한다고 생각하고 좀 전략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관성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지를 알면 좀 편하겠죠. 기본적으로 군인들이 처음 만나면 무슨 말부터 하죠? 관등 성명부터 됩니다. 어디 소속인지 이름이 뭔지부터 밝히죠. 관성이 꺼려하는 사람은 파악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관등 성명을 대지 않는 군인인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밝혀
지켜서 경계심을 풀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개인사나 성격과 취미가 아닌 어떤 일을 하고 어느 정도로 바쁘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대단한 지위를 갖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상을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않으면 괜찮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관성이 강한 사람은 인성이 강한 사람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관성은 게임으로 치면 이 게임의 규칙인데 인성은 그 규칙을 토대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게이머인 것입니다. 인성이 강한 사람이 실제로 아이템을 획득해서가 아닌 관성의 눈에 인성이 강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현자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성이 하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 보여도 그것조차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해서 믿고 따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주의 인성도 관성도 없거나 약하다면 이 사람은 관성이 강한 사람이 보기에는 이 게임의 룰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도 없고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관성은 인성과 마찬가지로 표현력을 의미하는 식상과 대치하는 성분이기 때문에 친해지면 표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조금 거리가 있을 때는 최대한 신경 써서 말하고 행동하지만 가까워지면 좀 느슨해지잖아요.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욕이나 결례로 들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별로 친하지 않은 사이라면 나랑 싸우자는 건가? 무슨 의도로 한 말이지 싶은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전쟁터에 군인 성분이 발동한 것입니다. 관성이 상태가 아주 안 좋으면 자신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티가 나니까 결국 본인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성과 인성이 잘 상생해서 내 일간을 생하는 구조라면 관성이라는 하드한 성분, 즉 힘들거나 적대적인 상황에서도 그것을 인성, 즉 애정을 받는 성분으로 잘 연결시키게 됩니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가 났을 때 토달지 않고 납작 엎드린다던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을 피식하고 싹 풀리게 만드는 마법 같은 타고난 재주가 있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있던 관성의 순간을 오히려 애정을 불러오는 인성의 상황으로 잘 연결시키는 본능적인 행동력을 갖게 됩니다. 관인상생 혹은 살인상생이라는 관성과 인성이 서로를 잘 생해주는 구조를 일컫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 자체로 기격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 상황을 유두리 있게 넘어가는 행동 패턴을 보이는지만으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성이 인성보다 조금 더 강하거나 많은 것은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인성이 관성보다 강하거나 많으면 인다관설이라고 해서 인성이 많아서 관성이 힘을 못 쓰게 만듭니다. 사주에서 인성과 관성이 모두 좋은 역할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인다관설인 경우 여자에게 관성은 남자이기 때문에 만나는 남자마다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 와중에 사주에 부딪히고 깨지는 성분도 함께 존재하거나 운을 그렇게 맞이하게 되면 특히 인성이나 관성이 도화살에 해당하기까지 한다면 남자로 인해서 크게 해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성이 강한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는 영상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영상으로도 제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